대림 개편을 맞아 행복을 여는 아침, 매주 토요일 아침에 새롭게 함께합니다. 주님 보시기에도 좋고 우리 살기에도 좋은 삶의 터전은 어떤 곳일까요? 도시 전문가 정석 예로니모 교수님과 함께하는 도시의 정석. 네, 이번 대림 개편을 맞아 토요일 일부에 새롭게 마련한 코너죠. 지난 첫 시간의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정석 예로니모 교수님과 함께하는 도시의 정석. 정말 살기 좋은 동네, 주님 보시기에 참 좋은 도시의 정석 어떤 건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사비나 님이 방송 토크로 예로니모 교수님? 아, 일분교리 예로니모 교수님. 아, 신부님 같은 분인 줄 알았네요 하셨는데 일분교리 예로니모 신부님 아니죠. 도시의 정석 예로니모 교수님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정석 예로니모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지난주에 반응이 진짜 뜨거웠습니다. 예, 그래요? 아, 그러니까요. 아, 주위의 반응은 어땠나요? 방송 들으신 분들이 네. 제 목소리가 좋대요. 제 목소리가 좋대요 하면서 더 가다듬으시는 느낌도 있고요. 목소리 진짜 좋으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근데 그 목소리가 소중한데 네. 감기 때문에 힘드시다고. 그러게요. 제가 감기 잘 안 걸리는데 보니까 작년에도 이맘때 한번 이렇게 감기 몸살 앓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감기가 왔어요. 아이고,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조금 고생 중입니다. 근데 그 감기가 네. 몸을 대청소하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예, 이렇게 감기가 오면 바로 그냥 막 약 먹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제가 의사의 반란이란 책을 읽었더니 그 의사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감기가 왔을 때 우리 몸에서 그 발생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은 다 필요한 증상들이래요. 그런데 이제 약을 먹으면 그런 몸이 필요해서 하는 증상들을 오히려 이렇게 짓누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 폐에 쌓여 있던 이런 그 쓰레기들을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서 내뱉어야 하고 그리고 이제 몸 구석구석까지 피를 보내려면 우리 몸의 혈관이 이렇게 약간 팽창이 된대요. 근데 혈관이 팽창이 되면 통증을 느낀대요. 네. 그리고 그 혈관에서 피를 콸콸콸 보내면 이제 몸에 열이 이렇게 오르는데 이런 여러 감기 증세들을 그냥 너무 그때 이제 귀찮고 또 불편하니까 약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비유하자면 청소를 방해하는. 청소를 방해하는. 그래서 저는 지금 약을 안 먹고 이 오랜만에 찾아온 친구와 함께 같이 내 몸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게 이제 몸에 있는 것들 재채기로 내보내고 네. 그런 것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오고 그렇죠. 그럼 다른 사람도 대청소를 하게 되고 다음 주엔 제가 청소 중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좀 멀어지는 느낌도 없지 않아요. 네, 누구한테 가면 저는 빨리 낫겠죠.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아, 자꾸 가까이 붙자고 말씀하시는데 그 지난주에 네. 소감을 첫선 본 느낌이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예. 소심하게 애프터 걱정하셨는데 애프터도 함께하고 있어서 저도 설레는 느낌으로 슬쩍 가까이 간 다음에 다음 주엔 같이 청소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나저나 네. 저희가 그 전국 동네자랑 하기 전마다 이제 국내 도시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네네. 일이 있었는지 좀 짚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네. 지난주에 있었던 일부터 일단 이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프랑스에 있었던 네. 노랑조끼 시위. 예. 지난 주말에 아마 4차 시위가 있었죠. 예. 그리고 이틀 뒤 12월 10일 날 마크롱 대통령이 드디어 이제 대국민 담화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잘못했던 것들도 이제 사과하고 예. 그리고 아마 최저임금을 월 100유로 인상하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 돈으로 아마 한 13만 원 정도 그 한 달에 인상이 되겠죠. 그리고 네. 저소득 그 은퇴자들한테 사회보장 분담금을 부과하려고 했던 계획을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했어요. 사회보장 분담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말하자면 세금 같은 건데 네. 가난한 분들 특히 이제 은퇴한 사람들이 부담하는 그 분담금을 올리겠다고 했던 거를 이제 올리지 않겠다. 네. 그리고 이제 시위대들이 요구했던 부유세를 다시 부활해라.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죠. 거부했어요. 아, 거부했군요. 네. 그래서 아마 시위대들은 다시 5차 시위를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아마 이제 여론은 조금 이제 조금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쯤 됐으면 이제 시위를 접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론도 있고, 그리고 아직은 미흡하다 이런 여론도 있고, 그래서 이번 그 주말에 또 이제 5차 시위를 하겠다고 하니까 네.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논란이 어떻게 됐든 이 도시 안에서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건 참 맞는데요. 네. 그 우리 나라 안에서 그 서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일단 목동으로 갈까요? 예. 그 저 고양시에서 온수관 그 파열 사고가 이번 주에 목동에서 그리고 안산에서 예. 그래서 이 온수관 사고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서울에서는 삼성동에 있는 조금 오래된 오피스텔이 붕괴 위험이 있다 해서 사는 분들한테 이제 퇴거하라는 그 명령이 내려진 상태고 그리고 네. 또 강릉에서도 또 KTX 탈선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그 도시에서 이렇게 자꾸 어떤 사고와 재해가 지금 이어지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 때가 90년대예요. 90년대. 90년대. 당시 제가 서울 연구원에 이렇게 하던 때인데 예. 94년에 성수대교가 붕괴됐고 그리고 95년에는 삼풍백화점이 붕괴됐죠. 네. 그래서 많은 희생자들이 났던 사고가 그때 정말 끔찍한 사고가 연이어서 벌어졌는데 그때 제가 초등학생이었거든요. 예, 기억하시겠죠. 그 그러면. 삼풍백화점에 아버지가 뭐 사러 갔다고 그래서 아, 엄청 막 걱정했었는데 예. 놀란 가슴 쓸어내렸던 그때가 떠오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때나 또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목격하는 사고들은 어쩌면 우리가 개발 시대의 후유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우리나라의 개발 시대라고 하는 것은 세계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또 그리고 대단한 강도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와서 말하자면 앞만 보고 달려온 시대예요. 빨리빨리만 빨리빨리를 얘기했었죠. 외치면서 예. 그래서 그러다 보면 어딘가에 이런 허점이나 빈틈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도시 재생 시대에서는 우리가 정말 그 예전에 그 공장 같은 데 가면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이런 구호가 적혀 있었던데 정말 하나하나 닦고 조이고 기름치듯이 좀 단디, 이 부산 사투리인가요? 단디해라. 단단히 이렇게 좀 챙길 시기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그 회복력 또는 회복력. 예, 회복 탄력성이란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기에 걸렸을 때 얼마나 빨리 잘 회복해내느냐 하는 그 능력, 또 도시가 어떤 재해나 사고를 당했을 때 얼마나 그거를 잘 이겨내느냐 하는 이 힘, 이게 이제 말하자면 탄력이기도 하고 회복력이기도 하죠. 요거를 영어로는 resilience라고 해요. 네. 예, 그래서 도시가 갖추어야 할 요건 중에 이 회복력 또는 회복 탄력성도 대단히 중요하죠. 그렇군요. 도시 안에서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단디. 예, 내 몸부터 예, 우리 맞아요. 마을 또 우리 도시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속의 이런 그 배관들까지 선로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전주 출신인 교수님이 단디 하자고 하니까 지역일이 화합도 되는 것 같고요. 예. 또 너무 가슴 아픈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그 12월 11일이었나요? 24살 젊은 그 김용균 형제가 태안의 그 화력발전소에서 근무를 하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죠. 예.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 그 마음 아파하고 그리고 우리 김용균 형제의 죽음을 또 위로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왜 이런 사고가 그 몇 년 전에 구의역 사고 예. 또 오래되지 않았는데 예. 왜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정말 그 가난한 청년들이 살기 위해서 일을 하다가 이렇게 이런 사고를 당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말 좀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돈이나 또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해야 하는 쪽으로 근본적으로 바꿔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면 자동차 속도 규제를 하죠. 그렇죠. 만약에 시내 최근에 이제 서울시는 도시 안에 60km였던 걸 50km로 지금 낮추고 있어요. 그러면은 운전자들은 답답하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빨리빨리 60km, 70km, 80km로 빨리빨리 다니게 해야지 왜 그렇게 속도를 못 내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50km로
또는 40km로 30km로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데 속도 제한을 하면 그 속도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사람들이 심하게 다치진 않아요. 아, 네. 그러니까 생명을 중시한다면 속도를 낮출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효율을 중시한다면 속도 제한을 자꾸 풀어야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동안의 개발 시대에 효율과 또는 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중시하다가 네. 이렇게 생명 경시 현상이 지금 만연했다면 이제는 생각과 또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요. 무조건 빨리 가고 뭔가 이루려고 하는 그 속도보다는 천천히 조금은 정해져 있는 그 속도에 맞게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려면 시선을 다른 사람 특히 소외된 사람 형제들로 가야 할 텐데 네. 그래서 교황님이 2013년에 람페두사 섬에 첫 방문하시고 그때 하셨던 말씀이 네. 오늘날 세상에서 아무도 이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이웃 형제 자매들에 대한 책임감을 상실했습니다라고 네. 하셨거든요. 이번 태안 화력 발전소에서 이 주님 곁으로 간 김용균 형제, 이 형제의 명복을 빌면서 우리가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할지, 어떤 속도로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네. 자, 행복을 여는 아침 토요일 코너입니다. 도시의 정석, 우리 정석 예로니모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국 동네 자랑! 빰빰빰. 네, 도시 전문가 정석 예로니모 교수님과 함께하는 도시의 정석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이 시간 전국 아니 에브론 전 세계 어디든 함께할 수 있죠. 여러분 사는 곳은 어디에 어떤 곳일까요? 우리 행복가족 여러분의 우리 동네 우리 도시 자랑을 함께하겠습니다. 전국을 좀 길게 해달라는 피드백에 맞춰서 전국 왔구나. 동네 자랑이 왔습니다. 그래요. 지난주에 모았던 사연 함께 보겠습니다. 김본 마리아님이에요. 저희 강동구청 초록빛 잔디 마당들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특히 여름에 잔디 마당 들꽃이며 꽃길이 쭉 있는데 겨울인 지금도 나무에 열매가 있고요. 아직 꽃도 있습니다. 우리 집이 구청 뒤인데요. 놀러 오시면 견과 갈아서 만든 쑥차 대접해 드릴게요, 교수님. 아유, 마리아 자매님, 마당 있는 집에서 사시네요. 그, 옛날에는 마당 있는 집들이 참 많았는데 요즘에는 드물어졌죠. 그, 말씀 들으니까, 정원과 마을을 재개발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애써 오셨던 정능 교수단지 마당 있는 집 주민들 생각이 납니다. 오, 네. 그렇군요. 네. 그것까지 함께 추억을 하면서 쑥차 드시러 한번 가셔도 나쁘지 않겠고요. 네, 한번 기회를 잡아봅시다. 성재영 님이에요. 부산하면 바로 야구 1번지 무쇠팔 최동원 동상이 있는 사직구장 아닙니까? 열정과 정을 느낄 수 있는 게 부산이 이제 삼복도로에서 바라보는 바다와 야경 부산의 보물입니다. 어서 오이소. 예, 부산의 삼복도로 참 좋죠. 또 서울의 성곽마을. 이 동네는 오래된 동네여서 어떤 예. 분들은 뭐 가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예. 우선은 전망이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래된 동네들도 잘 살펴보면 기가 막힌 보물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 지난주에 숙제로 내셨던 보물도 생각이 나고요. 네. 살아있는 삼복도로 네. 자랑 감사합니다. 향기로운 여인님은 포천 사시는데요. 우리 동네 포천의 비둘기낭으로 놀러 오세요. 드라마 촬영지로도 유명한 이곳 힐링하고 가세요, 교수님. 예, 그곳 그 비둘기낭에 아마 폭포가 굉장히 멋지다고 얘기만 듣고 오. 저도 한 번도 못 가봤는데 네. 꼭 가고 싶어요. 뒤에 약간 비둘기낭. 하트 붙여서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한 번쯤 가면 좋겠고요. 소아드레사님이에요. 덕소는요 자전거 도로와 걸을 수 있는 길이 함께 되어 있고요. 텐트도 치고 놀 수 있고 또 예쁘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양평까지 가는 자전거 도로가 연결되어 있고요. 분수도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라고. 우리 후배구나. 서정주 소아데레사 자매님. 네. 반가. 반가는 저희 PC통신 했을 때 그 느낌도 없지 않은데요. 여기서 잠깐 우리 교수님이 또 김상중 닮으셨으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예, 이 소아드레사님이 작은 마음 편집부이기도 하셨죠, 교수님. 대학교 다닐 때요. 저도 같이 네. 활동했습니다. 저한테는 교수님보단 서기 오빠가 익숙한데요. 코가 특히 멋지시죠 하셨어요. 서기 오빠. 예. 아이고.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네. 그때 84년에 이제 잠실성당 주일학교 교사를 시작했고 그리고 동시에 이제 명동성당에 서울대교구 주일학교 교사 연합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연합회에 이제 여러 부서가 있는데 저와 대례사는 편집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유리알이라고 하는 만화를 그렸고. 만화요? 예, 예. 오. 유리알 만화 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예. 그렇다면 연식이 좀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때 소아드레사님도 함께했고 네. 석이 오빠, 예로 오빠 이렇게 네, 불렀을 네. 거예요. 네. 제가 좀 인기 있는 성당 오빠였어요. 그래요. 오빠 중에 오빠는 성당 오빠고 성당 오빠 중에 오빠는 예로 오빠. 네, 맞습니다. 정석 오빠와 함께하는 예로 오빠와.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 궁금한 점 또 우리 동네 도시자랑 계속 보내주시면 모았다가 저희가 다음 주에 소개해드릴게요.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방송 토크 빵톡 남겨주시고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그램 계정 메시지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본격적인 도시 탐험 들어갈게요. 애드립의 곡입니다. 우리 성당의 크리스마스. 네, 애드립의 우리 성당의 크리스마스 함께 들으셨고요. 도시 전문가 정석 예론모 교수님과 함께하는 도시의 뭐죠 교수님? 정석. 오늘 두 번째 키워드 이제 만나볼 텐데요. 키워드는 어떤 건가요 교수님? 자전거입니다. 자전거. 네. 앞서 우리 소아드레사님 메시지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유가요? 소아드레사 자매님 사시는 동네에도 자전거 도로가 있죠. 네. 이 자전거는 이렇게 강변이나 야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안에 또 우리 마을에서도 아주 중요한 교통수단이에요. 진짜 중요한 게요. 네. 저도 고등학생 때 그 등하교, 네. 중학생 때도 등하교 그렇죠. 다 자전거로 했고요. 네. 그리고 뭐 고백 하나면 공익근무요원일 때도 자전거로? 예 도서관에서 또 근무를 했거든요. 오며 가며 계속 자전거를 많이 탔는데 네. 이게 진짜 좋은 게 공해가 안 생기고요. 그리고 그렇죠. 친환경이니까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자전거를 이제 녹색교통, 그린 트랜스포테이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녹색 예, 교통이요. 그러니까 무공해 교통수단이다.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탄소를 배출하는 그 교통수단을 적색교통이라고 부르고 자전거나 또는 이제 전기차 또는 수소차 또는 이렇게 걸어다니는 우리 보행 이런 네. 게 대표적인 녹색교통이죠. 도시 교통 문제가 도시 문제의 가장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예요. 그 도시 문제를 이렇게 가중시키는 게 자가용 차들이죠. 그렇죠. 너도 차, 나도 차, 다 함께 차차차 이렇게 되면 갑자기 아재 개그를. 네. 온 도시가 온 도로가 차로 뒤덮일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출퇴근할 때 이렇게 보면 대부분 차 한 대에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네. 그런데 이제 대중교통 버스 같은 경우나 지하철에는 많은 사람들이 타고 타죠. 예. 그래서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많은 시민들이 개인교통인 자가용을 덜 이용하시고 대중교통과 녹색교통을 더 많이 이용하는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출퇴근할 때도 지하철을 타기 때문에 조금 네. 자부심이 생기는데요. 잘하셨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칭찬받으니까 네. 좀 기분이 좋아지네요. 근데 이 자전거랑 또 유모차 같은 것들이 도시가 얼마나 건강한지 알 수 있는 것들이라고요? 네. 예. 제가 90년대에 처음 이렇게 유럽 도시들 네덜란드, 독일 뭐 이렇게 출장을 가서 보니까 깜짝 놀라운 풍경이 도시 어디에나 유모차가 다녀요. 그래요? 예. 그 당시 우리나라 저도 아이를 키울 때니까 음. 유모차를 가지고 시내에 나간다는 생각을 못했죠. 왜냐하면 유모차가 다닐 수 있는 도시 도로 환경이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유모차가 이렇게 또 지하도만 있고 횡단보도가 없는 또는 육교만 있는 이런 데에 유모차를 가지고 아이를 태우고 다니다가 횡단보도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모차를 접고 한 손에 유모차를 들고 한 손에 아이를 안고 그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렸던 적이 저도 많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근데 그 유럽 도시들에 가보니까 유모차들이 어디든 다녀요. 네. 유모차가 편안하게 다닌다는 얘기는 휠체어도 불편 없이 다닌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유모차를 도시가 얼마나 사람을 배려하는지 또는 약자를 배려하는지 가늠하는 지표로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유모차도
불편 없이 다닐 수 있는 휠체어도 불편 없이 다닐 수 있는 도시를 베리어 프리. 아, 베리어 프리. 예, 그러니까 무장애 또는 장애 없는 도시. 그리고 그렇게 약자들도 불편 없이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도시 설계를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배려한 디자인이다 이런 뜻으로. 그래서 자전거가 어디든 다닐 수 있는 도시, 유모차가 어디든 다닐 수 있는 도시는 정말 좋은 도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그 유명한 콜롬비아 보고타의 지금 현직 시장님이죠. 엔리케 페날로사 시장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진정 위대한 도시는 고가도로 고속도로가 많은 도시가 아니다.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어디든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해주는 도시가 위대한 도시다. 이런 얘기도 남겼죠. 그렇군요. 자전거로 시작을 했는데 유모차로 가면서 유니버셜 디자인까지 말씀을 또 해주시니 오늘도 좋은 강의 듣는 느낌도 들고요. 교수님은 자전거 하면 네. 어떤 추억들 떠오르세요? 저도 자전거에 이게 많은 추억이 풍경들이 떠오르는데 네. 가장 애틋하게 기억나는 풍경은 2007년 우리 막내딸 채훈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때 이렇게 며칠 제가 자전거 타는 거를 도와줬어요. 아, 네. 근데 그날 드디어 자전거를 혼자서 탈 수 있게 된 날인데 네. 그 모습을 제가 이렇게 쓴 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아, 그래요. 이것도 시처럼 써오셨는데, 이 시인이십니다. 우리 네. 정석 시인님의 낭송으로 듣겠습니다. 해질 무렵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아이가 자전거를 탄다. 기우뚱거리고 가끔 넘어지기도 하지만 얼굴 가득 환희로 발그레 상기되었다. 텅 빈 운동장을 가로지르고 또 휘돌며 자전거가 춤을 춘다. 저만치서 갑자기 자전거를 세우더니 이쪽으로 달려온다. 얼굴 가득 미소를 머금고 지켜보던 아빠한테 아빠 손잡고 달려가 운동장 한 곳을 가리키며 말한다. 아빠, 여기가 조회 때 우리 1학년 1반이 줄 서는 자리고 내 자리는 앞에서 두 번째, 그러니까 바로 여기야. 아빠와 눈을 맞춘 아이 눈이 반짝 빛이 난다. 어느새 해는 지고 어두워진 밤 하늘로 깔깔깔 웃음소리가 날아오른다. 그래요. 우리 교수님의 시 같은 그런 글이었습니다. 아마 그 깔깔깔은 이런 느낌이었지 않았을까. 네. 근데 정말 이렇게 아이들이 꼬맹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처음 이렇게 비틀비틀 하다가 예. 이내 이제 중심을 잡고 타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볼 때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다가 우리 채훈이 안젤라가 저한테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 인라인 스케이트는 중심을 옮기는 운동이고 자전거는 중심을 잡는 운동이지. 깜짝 놀랐어요. 예, 그 인라인 스케이트를 그 전에 이제 배웠는데 그것과 이렇게 대비해서 자전거 타는 그 어떤 운동에 이렇게 핵심을 탁 짚는 걸 보고 제 딸이지만 너무 예뻤어요. 이렇게 또 딸바보로 얘기를 해주십니다. 채훈이 듣고 있니? 사랑한다 한번 해주세요. 사랑해. 진짜 보기 좋습니다. 네, 우리 채훈이가 지금 엊그제 수능을 보고 이제 그 대입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우리 채훈 안젤라의 좋은 결과를 위해서 모든 또 고3 수험생들 화이팅. 그래. 힘 주면서 또 네. 손도 모으고 기도도 하면 참 좋겠고요. 네. 자전거가 나온 영화도 있잖아요. 그래요. 작년이었나요? 제가 그 리틀 포레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예. 그 주인공 그 김태리 씨가 이렇게 시골길을 자전거를 타고 하염없이 가는 장면이 나오죠. 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래 자전거가 이런 거구나. 그 뭘 느꼈냐면 영화지만 마치 내가 그 길을 가는 것처럼 우선 그 맑은 햇빛 그리고 바람 그리고 자유로움 그리고 그 자전거의 속도가 이 자동차와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속도에 따라서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천천히 걸을 때 보이는 게 있고 또 내가 바쁘게 뛰어갈 때 또 볼 수 있는 게 좁아지겠죠. 그리고 네. 또 완행열차를 타고 가면서 볼 수 있는 풍경이 있고 고속철도를 타고 가면서 볼 수 있는 게 있고. 그렇죠. 그래서 자전거는 느릿느릿 내 힘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보고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도 또 아주 아름다운
그 풍경, 그 영화의 기억이 납니다. 네, 맞아요. 차로 확 달리는 것보다 자전거로 달리면서 이곳저곳 보고 그리고 자전거는 그 맛도 있잖아요. 네. 오르막길 올라갈 땐 되게 힘든데 내려갈 때 아주 편하게 세상 다 가진 것처럼. 그럴 때는 두 네. 발을 들어야 됩니다. V자로 쫙. 제가 학생 때 그렇게 탔었는데 네. 교수님도 학생 때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셨죠? 네, 아주 그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나는 순간이 고3 때 일요일에도 저희들은 이제 아침에 성당에 갔다가 그 당시에 교련복을 입고 아, 예. 그리고 이제 학교에 가서 이제 시험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막 그 뭐랄까 이렇게 가슴이 막 답답해 오는 느낌. 그런데 갑자기 창밖을 보니까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때 저도 모르게 자전거를 타고 제가 있던 전주의 그 학교에서부터 그 상당히 떨어진 그 상관이라고 하는 곳에 저 수원지가 있었는데 네. 거기까지 달려갔다 왔어요. 빗길에요? 예, 소나기가 막 마치 이 총알이 얼굴을 때리는 것처럼 예. 빗방울이 머리를 때리는데 그 빗속을 뚫고 어. 온몸이 다 젖었죠. 그래서 제가 그 1시간을 그렇게 자전거를 타고 뭐랄까 몸에서 막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가슴이 이렇게 시원한 느낌. 그래서 아마 이 고3 또 이 우리 청소년기에는 누구나 다 가슴속에 이 뜨거운 불덩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이렇게 식혀줘야 되는데 학교에 갔다 학원에 갔다 그걸 시킬 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아마 17살, 18살 정석이는 그 빗속 자전거를 타면서 그 불덩이를 식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은 자전거로 쓰고 속도라고 읽는 시간이라는 네. 생각도 들어요. 뭐, 이게 자전거 얘기하기 전부터 속도 얘기를 했잖아요. 빨리빨리 얘기를 하면서. 저도 공감을 하는 게 고등학생 때 고2 때였죠.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자전거 길에 백로가 한 마리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풍경이 굉장히 아름다웠고, 매일매일 그 점수, 그리고 뭐 과제, 또 시험, 모의고사 이런 것들에 쫓기고 있었는데, 그때만큼은 잠깐 멈췄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멈추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게 자전거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맞아요. 네. 근데 자전거 하면 자랑을 하잖아요. 네. 내가 이거 갖고 있다. 내가 이 정도 장비를 갖고 있다. 야,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알아?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자랑들이 무색하게 할 만한 다 같이 쓸 수 있는 자전거들이 또 등장을 했죠. 네. 요즘에 전 세계의 어떤 흐름이 이제 공유 도시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유 자동차가 등장하고 자전거 역시 이제 공공 자전거, 네. 공유 자전거가 등장을 하죠. 네. 아마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게 이제 파리의 벨리브라고 하는 공공 자전거고, 예.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창원시가 제일 먼저 누비자라고 하는 공공 자전거를 도입했고, 예. 대전시는 타슈, 세종시는 어울링, 고양시는 15, 그리고 이제 서울시는 따릉이. 따릉이죠. 서울시가 지금 따릉이가 2만 대가 넘었어요. 그리고 곳곳에 자전거 대여소가 있죠. 예. 제가 따릉이 광팬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네. 제가 따릉이 처음 나올 때부터 이제 회원 가입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1년 연회비가 3만 원이었어요. 3만 원만 내면 횟수에 관계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자전거를 대여해서 탈 수 있어요. 다만 1시간 안에 반납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작년부터인가요? 4만 원 회원 제도가 새로 만들어졌어요. 그럼 몇 시간인가요? 그럼 2시간. 아, 박수. 네. 그래서 저는 지금 4만 원 회원인데 정말 아침에 출근할 때 저희 집 앞에 조금 걸어서 자곡동 사거리에서 자전거를 빌려 타고 수서역까지 가서 반납하고, 네. 또 청량리역이나 뭐 효역역에 내려서 좀 걷다가 또 필요하면 타고, 또 저희 학교가 이제 청량리 있잖아요. 그렇죠. 가끔 서울시에 이제 회의를 하러 갈 때 내 차를 가지고 갈 때, 그다음에 지하철을 타고 갈 때, 또 버스를 타고 갈 때, 네. 이렇게 그 시간하고 비교해 보니까 자전거로 가는 시간이 결코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문제는 자전거 전용 차로가 없어요. 맞아요. 예. 청계천 주변에 극히 일부 구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종로에 이렇게 서쪽에서 동쪽으로 광화문에서 동대문 가는 방향으로 아주 좁게 자전거 차로가 부분적으로 만들어지긴 했는데, 저는 아직
배가 고파요. 그래서 이 서울 도심부는 4대 문안 도심부 지역은 서울시가 오래전에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거는 정말 이 종로에 한 차로 정도를 왕복 한 차로씩 자전거에다가 주면 그럼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말 안전하게 편안하게 그리고 자전거 이용자 숫자가 엄청 늘 거라고 봐요. 서울도 그렇고 저는 지방 도시들 제 고향 전주도 그렇고 많은 지방 도시에 가보면 지방 도시는 대중교통이 불편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시민들이 출퇴근을 할 때 또 무슨 저 쇼핑을 하러 갈 때 자가용으로 가죠. 네, 또 주말에 성당이나 교회나 절에 갈 때 전부 자가용으로. 네. 그래서 지방 도시들이 대중교통을 버스나 또는 여러 가지 대중교통을 좀 더 개선시켜야 하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를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으면 정말 우리 도시 교통 문제 해결에 그보다 더 좋은 길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교수님이랑 오늘은 접점이 제가 참 많아요. 저도 따릉이 팬이거든요. 그래요? 네, 저도 그 고유 비밀번호 정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따라랑 이렇게 열린 다음에 같이 사용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자전거 이용하면서 가장 많이 힘들었던 게 저도 갓길로 운전이 아니라 자전거를 탔던 네네. 그 고생과 함께 경찰 그 관한테 한번 잡힌 적도 있어요. 예. 지금 학생 역주행하고 있는 거 알고 있냐고. 근데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으려면 진짜 자전거 도로가 필요해요. 예. 그리고 정말 이 자전거는 또 타는 분들도 보행자들에게 혹시라도 해를 주지 않도록. 그러니까요. 제가 작년에 파리에 출장을 가서 그 파리 한인성당에서 만난 그 형제님인데 정말 부부가 파리에 이렇게 여행을 왔다가 그 자매님이 이 자전거에 치여서 굉장히 크게 다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한국에 오셔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데 예. 정말 이렇게 자전거가 이 속도를 내서 달리다 보면은 이렇게 사람을 치여서 사람에게 그렇죠. 피해를 줄 수도 있죠. 네네. 그래서 항상 조심하면서 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속도 얘기를 했는데 자전거가 속도가 차보다 늦다고 해도 또 빠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럼요. 네. 함께하는 이 보행자들도 생각을 하면서 안전하게 타는 게 우리 도시를 잘 가꾸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도시의 정석 오늘 키워드는 자전거였고요. 장완진 사도연의 붕붕 날아간다 들을게요. 붕붕 날아간다. 장완진 사도연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도시 전문가 정석 예로니모 교수님과 함께하는 도시의 정석. 오늘 키워드 자전거로 함께 날아가는 시간으로 안전하게 우리 속도에 맞춰서 얘기를 나눴고요. 매 시간 마무리 도시의 발견으로 함께하기로 했잖아요, 교수님. 네. 네, 그 매주 하나씩 도시 속의 행복 찾기 미션을 수행을 하기로 했는데 지난주 첫 미션은 우리 도시 보물 찾기였습니다. 우리 도시, 동네가 갖고 있는 진짜 보물 뭔지 함께 찾아봤는데요. 김용희님의 사연이에요. 이거 교수님이 직접 소개해 주실까요? 네, 보물이 있습니다. 저희 본당에 커피도 마시고 여러 가지 차도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교우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이야, 우리 어느 성당인지 정말 훌륭해요. 네, 그러네요. 이 개인 공간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마을과 도시와 또 이런 성당 어디든 학교든 어디든 공유 공간이 많으면 네. 그만큼 우리 삶이 풍요로워질 거예요. 네, 그 공유하는 그런 공간들 서로서로 많이 만들면 좋겠고 7306님, 저희 동네는 유네스코 유산인 조선 왕릉 의릉이 있습니다. 와. 산과 어우러진 릉이 참 아름다워서요. 사계절의 새로움을 느낄 수 있는 장소고 역사도 알 수 있는 곳이랍니다. 예, 의릉이 있는 곳이라면 석관동이겠네요. 그 경종이금님 네 분 모신 곳이죠. 예. 옆에 한혜종이 있고 저희 학생들과 함께 졸업설계 대상지여서 의릉에 저도 같이 가서 본 적이 있어요. 참 그 릉이 이렇게 마을에 있다는 거는 네. 진짜 큰 보물이죠. 아, 그러네요. 릉이 있는 이 보물 자랑 아주 잘해 주셨고요. 7629님, 우리 동네는 포항시 연희읍인데요, 교수님. 네. 부추와 시금치로 유명하고요. 단합이 잘 되는 동네예요.
사랑합니다라고 갑자기 사랑 고백까지. 단합 잘 되는 동네, 가장 멋진 동네. 맞습니다. 정말. 먹거리 자랑과 함께 네. 사람들의 사이 관계가 돈독하다는 것도 진짜 보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보물은요. 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집에서 제가 이제 운동하는 그 헬스장까지 걷는 그 짧은 빌라촌이 있는 그 길이에요. 골목길이긴 한데 단풍이 있고요. 네. 단풍나무가 있고 벚나무가 있고 네. 계절마다 되게 아기자기하게 바뀌는 게 보여서 또 눈도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눈길도 참 아름답고 그런 작은 골목길들도 다 보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이 길이 이렇게 목적지와 출발지와 목적지를 빨리 가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네. 두리번 하면서 이렇게 구경도 하고 또 이렇게 감상도 하고 그런 길이 인간적인 길 같아요. 네. 좋은 데 사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도시 속의 행복 찾기 두 번째 미션 나갑니다. 두 번째 미션은 뭔가요, 교수님? 네, 이번 주에는 우리 도시 또는 우리 동네에 문제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문제요? 네. 해결해야 할 문제. 주민들을, 나를 또는 우리 가족들을 불편하게 하는 우리 도시의 무엇, 우리 동네의 무엇. 그래서 문제만 발견하지 마시고 문제를 잘 들여다보면 답도 보일 거예요. 아, 이 문제를 이렇게 하면 풀리겠구나 하는 그 답까지도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제야 문제, 우리 동네 문제. 뭐 이렇게 네. 제목을 지어서 함께 이 과제 하고 난 다음에 다음 주에 얘기 나누면 좋겠고요.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신 답변들 모아서 다음 주 이 시간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도시의 정석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예로니모 교수님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함께 하신 소감 어떠신지? 우선 채이지 않아서 좋아요. 애프터도 만족스러우셨나요? 네. 예. 그래서 다음 주에 또 뵙기를 바라고요. 네. 그리고 오늘 제 아주 절친이에요. 서윤석 안젤로의 딸이 결혼을 하는 날이어서 좀 축하 인사를 하고 싶어요. 네. 서지원 양, 배유현 군인데 정말 행복한 부부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안젤로는 딸 셋, 아들 하나. 그래요? 저는 아들 셋, 딸 하나. 그래서 더 각별한 친구예요. 안젤로 축하해. 그래요. 방송 통해서 안젤로님 지금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네. 정말 기쁜 날로 행복한 날로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뭐 이 정도 말씀 잘해주시고 그리고 이미 그 페이스북 페이지와 인스타그램에 좋아요가 높은 이유가 교수님이 또 이 비주얼이 되시니까요. 그렇죠. 비밀인데. 보이는 라디오 뭐 비주얼이 되니까 하셨으니 어떨까요? 한번 할까요? 내 몸 청소 다 끝내놓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되니께 비주얼이 되니께 우리 비주얼의 정석 예로니모 교수님과의 보이는 라디오도 기대하면서 행복한 주말 아침의 정석 도시의 정석 예로니모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와 숲이 부릅니다. 축복송.